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AI 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드릴 거는요. 제가 최근에 AI 버블이 만드는 부채 종말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책 소개 때문에 여러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요. 일부 채널에서 썸네일을 너무 가격하게 달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민망하게 달았는데요. 그래서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책을 20여 권 냈는데요. 책 인쇄는 전부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책에서 앞으로 위험 신호를 볼 때 이런 것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글을 기록해 놨는데요. 첫 번째는 실질금리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특히 30년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입니다. 이게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나중에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인데요. 미 연준 의장이 이번 주부터 이제 바뀝니다. 그런데 연준 의장 통화 정책이 과거하고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점도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 같고요. 레러티브 서사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르다. 반도체 사이클을 가지고 AI 사이클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 보면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사이클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험 신호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AI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GPU 수요 증가하고 여기에 따라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지금 제한적인데요.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급등했고요. 반도체 업종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두 종목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한때 8천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서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왜 호황이 다음 불황의 씨앗인가 이런 제목으로 한 칼럼이 나왔었습니다. 5단계로 분류했는데요. 1단계는 AI 투자로 AI 수요가 폭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앞으로 시설 투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공급을 늘릴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다운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AI 혁명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은 없다. 과거하고는 다르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제 서사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 측면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요가 증가해도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소위 한마디로 AI 모니타이제이션 이런 표현인데요. 과연 AI 기업들이 정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이익을 내고 있는가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AI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많은 거를 AI한테 물어보고 강의 자료도 많이 이를 활용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게 무료 서비스 중심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는 급증하는데요. 이익이 그만큼 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의 사모펀드들이 AI 투자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익이 안 나니까 일부 사모펀드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데 사모펀드가 아직 내주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GPU, HBM 이런 걸 사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익이 안 나니까요. 아마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증가세가 앞으로 많이 둔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 아까 공급은 중장기적인 문제고요. 당장 반도체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수요가 늘어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은 수요가 위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미국의 세 번의 위기를 연구해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1929년 대공황,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었죠. 그런데 모든 특징은 기술은 남아가지고 세계,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제 생산성을
높였죠. 그러나 마지막에 들어간 자금은 대규모 파괴가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2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자동차 전기가 발명됐었습니다. 전기는 우리를 24시간 일하게 만들었고요. 자동차는 거리를 정말 단축시켰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주식시장에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와가지고요. 결국은 거품이 발생하고 붕괴됐죠. 1930년대 들어가지고 다우지수가 고점에서 90% 정도 하락합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혁명이었죠. 인터넷이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생산성도 증가시키고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는데요. 이런 거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주식시장에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가 결국 2000년에 꺼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거의 80%나 하락합니다. 2008년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의 많은 금융회사들이 주택을 담보로 하는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황을 활용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팔았는데요. 그러나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결국 지난 이런 역사를 보면요. 기술은 남아가지고 우리 경제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늘 마지막에 들어간 자금은 대규모 파괴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 문제도 드러날 수가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 정책 당국이 은행을 규제했어요. 대출을 많이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AI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은행 대출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회사채 발행이나 사모펀드를 활용해가지고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투자한 만큼 아까 AI 모니타이제이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익이 안 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사모펀드를 찾으러 갔는데 판매를 못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회사 가장 중요한 게 신용이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찾을 수 없다면 신용이 확 떨어지고 금융의 신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서서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서사가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신용 스프레드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 들어가시면요 매일매일 자료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 세 가지가 발표되는데요.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하고 국제 수익률 차이, 그다음 투자 등급 회사채하고 국채 차이, 그다음에 BBB 등급의 회사채하고 국채 수익률 차이, 이 세 가지가 어느 거나 올라갈 때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조금 어두운 부분은 경기 수축 국면,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올라갔을 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 지표가 낮은 수준에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현재가 거의 저점 무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별로 여러분도 이 신용 스프레드를 보시면서 미국의 신용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지 한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AI 거품이 붕괴되면서 반도체 경기가 꺾인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도체 전문가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삼성전자 전 사장도 이런 우려를 이야기했고요. 결론은 우리가 메모리 중심인데 시스템 반도체까지 확대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AI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야 된다. 소버린 AI 정부 차원에서 구축해야 된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안들이 현실화가 된다면은 우리가 반도체 경기가 좀 꺾이더라도 우리 경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완성되기에는 상당히 시차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말씀드린 걸 요약해 보면요. AI 혁명으로 AI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했죠. 그래서 우리 HBM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오르고요. 우리 두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니까 앞으로 좀 시차는 있습니다만은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고요. AI 모니타이제이션, AI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수익이 안 나니까 다시 그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두 가지가 겹치면은 그 시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결국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도 줄어들고 반도체 주가도 조정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보면요. 작년 하반기 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특히 올 1,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1.7%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죠. 내수는 아주 완만하게 회복되는데요. 특히 수출, 반도체 때문에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높은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 많이 오르고, 특히 반도체 수출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상관계수가 0.93 정도 됩니다. 우리 수출 증가하고 경제 성장을 높아지고 반도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도 일시적으로 8천을 한때 넘었던 것입니다. 우리 수출을 추이를 한번 보면요. 전반적으로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지난 4월까지 3개월 이동 평균 수출 증가율이 한 12% 정도 됩니다. 제가 월별로 수출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3개월 이동 평균을 쓴 겁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수출이 됐을 때는 수출 증가율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더라도 20%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출 증가세가 과거보다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안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혼자만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거는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나쁜 일이 아니고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반도체 비중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36%입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치 기록했죠. 상대적으로 자동차 비중이 축소되고요. 다른 업종 비중도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AI 혁명, 특히 수요 둔화 때문에 AI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게 되면은 앞으로 그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수출 증가율도 많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이거 삼성전자 주가하고 반도체 수출 방향이 거의 같죠. 상관계수가 0.93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은 중간중간 한 2년 정도는 반도체 수출이 조정을 보이고요. 삼성전자 주가도 조정을 보였다는 겁니다. 사이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 추세를 보면요. 추세는 제가 소위 이거 HP 필터로 잔변동을 제거해버리고 장기 추이를 구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수출도 증가했고 삼성전자 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이클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보면은 반도체하고 삼성전자 주가, 이거는 그 전년 동기 대비 제가 추세를 구해가지고 증가를 구한 건데요.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사이클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사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수요가 위축될 수 있고 공급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경기가 꺾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르지 않다. 사이클이 과거하고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최근에 조금씩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 책을 최근에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는 알렉스 강, 이분이 지은 매도 기술이에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매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언제 팔아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도드 사이클의 절대 법칙이라고 한규범 씨가 지은 책이에요. 이 두 책을 읽으면서 최근 상황에 좀 맞지 않은가, 두 책 다 사이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책은 주로 파도에 비교해놨더라고요. 서퍼들이 파도를 거슬러 가면은 굉장히 어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증권시장에도 커다란 파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클을 여러 가지로 판단하는 지표를 여기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린 버핏 지수,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신용 스프레드, 그 다음에 실러 PER, 이런 거 가지고 파도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 이런 책에 기술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규범 씨가 전 주도주 사이클 절대 법칙, 우리가 2차 전지에 큰 사이클을 겪었죠. 과거에 이런 주도주들이 어떻게 큰 사이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확장했고 쇠퇴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최근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인데요. 그래서 당신들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언제 팔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가끔 하시거든요. 사기는 샀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 시각에서 요즘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두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